행복한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없다. 준비만 하다 늙어갈 뿐이다. 영원한 우정을 맹세한 친구들. 그들과 헤어지고 집에 가는 소년에게 한 어른이 다가와 말했다. 친구, 20대에는 학벌로 갈리고 30대에는 직장으로 갈리고 40대에는 모아둔 재산으로 갈린다. 그래서 소년은 이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래서 찝찝함으로 포장한 뒤 가슴 한구석 어딘가에 던져놓았다. 20대가 된 소년은 학창시절 친구들과 여전히 잘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변한 게 있다면 친구들과의 대화 자리에 언젠가부터 술이 함께했다는 것이었다. 취기가 가득한 대화 소리엔 흐리멍텅한 관용이 흐른다. 배려가 많아지고 칭찬이 오고 간다. 뚜렷하진 않지만 서로를 지켜세운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흐리멍텅한 관용 밑에 대기 중인 송곳을. 불쑥 튀어나온 한마디. 네가 대학을 안 가봐서 그래. 송곳은 사람 사이에 선을 긋기 시작했다. 그런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이 선은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말을 들은 자는 불쾌했고 뱉은 자는 억울했으며 지켜보는 자는 소속을 선택하길 강요받았다. 그렇게 소년의 20대가 끝이 날 무렵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반복되던 불편함의 정도가 반가움을 뛰어넘었다. 그렇게 소년은 친구들과 학벌로 나뉘었다. 30대가 된 소년. 비슷한 학벌의 사람들과 비슷한 직장에 다닌다. 30대가 바라보는 세상은 사뭇 달랐다. 수고했어, 오늘도. 고생한 당신을 위하여. 매너, 존중, 격려, 응원이 도처에 깔린 곳. 흐리멍텅한 관용. 그리고 그 밑엔 훨씬 더 정교한 송곳이 숨어 있었다. 연봉과 회사 간판이 훨씬 더 복잡한 선을 그었다. 회사는 안 좋지만 그래도 내가 더 잘 버니까. 돈은 좀 별로지만 그래도 회사 간판이 있으니까. 야, 난 그래도 연금이 있잖아. 여러 요소들의 총합을 통해 영역이 분류된다. 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점수에 맞는 그곳에 자리 잡는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세그먼트를 타겟하여 포지셔닝한다. 마케팅 기법과 다를 게 없었다.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의 상품이 되어 특정 영역에서 판매되고 있다. 더 높은 세그먼트를 갈망하고 질투했다. 더 낮은 세그먼트를 동정하고 무시했다. 40대의 송곳은 더욱 정교하다. 나는 이 세그먼트에 속한 사람이야. 자신의 세그먼트가 멋지다는 걸 인정받기 위해 소리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곳을 말할 때 아파트 이름을 꼭 넣는다. 마치 네이버에 검색해 시세를 알아보라는 듯이. 어떤 사람들은 자비를 베풀고 싶어 했다. 서비스직을 상대하며 이런 식의 워딩을 사용한다. 내가 감정 노동자한테는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자신의 세그먼트를 인정받고자 하는 열등감. 갈려진 이곳에서 사람들의 영혼은 갈리고 있다. 소년은 이해했다. 이 세상은 무수히 많은 세그먼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더 높은 세그먼트를 추구하며 살아가게끔 세팅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시스템을 유지하게 만드는 건 사람들의 믿음. 자신의 행복이 반드시 저기 어딘가에 있다는 믿음. 사람들은 미래의 행복을 기다린다. 현재에 없다면 상위 세그먼트에 있을 것이고 거기에도 없다면 그 위에 계속 타고 가다 보면 언젠간 행복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한다. 영혼이 갈려지는 소리에 인상을 찌푸리면서 표독스럽게 공격적으로 하루를 버티고 살아내며 스스로를 몰아간다. 언젠간 찾아올 행복을 위해. 소년은 세상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다. 소년은 행복한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말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소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래, 이거야.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세그먼트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 소년은 비로소 자신이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어른이 된 소년. 어른은 깨달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저기 앞에 어떤 소년이 걸어오고 있다. 소년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친구,
20대에는 학벌로 갈리고 30대에는 직장으로 갈리고 40대에는 모아둔 재산으로 갈린다. 그래서 어른은 말을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자신조차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몰랐기 때문이다. 결국 소년은 지나가 버렸고 어른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았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간단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으로 느껴졌다. 난 뭘 하고 싶은 거지? 일단 고민해보자. 뭔가 답이 나오겠지. 찾기만 하면 나 진짜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어른은 좋아하는 일을 찾기 시작했고 그렇게 늙어갔다. 다가올 행복을 준비하면서. 졸속이 지환을 이긴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문장, 서툴고 빠른 것이 정교하되 느린 것보다 낫다는 말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이 행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다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작년과 똑같은 한 해를 보낸다. 완벽한 준비, 지환하다가 시간이 흘러간다. 서툴고 빠른 졸속을 무시하면서 말이다. 나는 이 지점에서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행복의 시작은 반드시 졸속이다. 일단 아무거나 시작하면 저절로 길이 보인다. 사람의 인생은 무수히 많은 원인과 결과의 사슬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사소한 선택, 사소한 발걸음 뒤에는 반드시 결과의 사슬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다. 걸음을 내디디려 들고 있는 당신의 발 아래에는 무한에 가까운 경로가 대기 중이다. 당신은 한 걸음마다 무한한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호감의 방향만을 생각한 채 아무렇게나 발을 내디디면 된다. 졸속으로. 누군가 묻는다. 그렇게 하면 행복에 도착하나요? 나는 대답한다. 아니, 행복은 도착점에 있지 않다. 발걸음으로 만든 경로, 형성된 인과의 사슬. 행복은 움직임 그 자체다. 행복은 빨대의 구멍과도 같다. 빨대의 구멍은 한 개다. 양쪽 끝이 뚫려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연속된 구멍일 뿐. 결국 구멍 하나를 두 방향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당신이 무언가를 하기로 마음먹고 아무렇게나 발을 내딛는다면 구멍은 탄생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발을 내딛는다면 빨대가 완성된다.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발을 내딛는 순간 이미 행복은 시작했다. 지금 이 글 역시 마찬가지다. 나는 처음에 코믹한 내용을 쓰려고 생각했다. 첫 문장을 쓰고 걸어가다 보니 어쩌다 여기까지 왔다. 계획과는 달라졌지만 뭐 어떠한가? 어찌됐든 빨대는 완성되지 않았는가? 인생 역시 마찬가지다. 일단 발을 내디디면 구멍은 만들어진다. 빨대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을까 걱정되는가?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이 조잡할 것 같아 두려운가? 용두사미는 지타는 대상이 아니다. 멋진 하이브리드 작품이다. 그리고 언젠간 반드시 쓸모가 있다. 중요한 건 빨대가 있다는 것이다. 세그먼트 안에서 나와 빨대를 만들자. 시원한 음료수가 대기 중이다. 졸속이 지환을 이긴다. 지환은 멈춰있고 졸속은 걷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걷기 위해 발을 들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 가족의 염려, 친구들의 시선. 야, 쟤는 아직도 저러고 있냐? 아직도 자리 못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 나이에. 그럴 땐 이렇게 말하면서 발을 내딛자. Before Facebook and bullshit raps, there was a time when MCs used to bust sick tracks. Nah, don't get mad, I'm not saying you can't spit.